안녕하십니까. 2년 전인가 그때 내가 그 어, 랑그, 빠르 이런 얘기를 했던 게 있죠. 그거 나름대로 성대모사 되게 많이 들어가고 재밌게 찍는다고 찍었는데 그 있나 모르겠네. 그 있으면 여기다 링크를 걸겠습니다. 근데 그 빠롤랑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던 양반이 소시르라고 하는 분인데,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뭘 얘기를 한 거였냐면은 언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제가 하는 말이 있고 또 뭐 그때 당시에 말했듯이 니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억양이 달라져서 니가 가라 하와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지금 부산과 대구 사투리를 지금 한다고 한 건데 영 아닐 수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를테면은 타짜에서도 이거 나한테는 굿자를 주고 이거 쉽지 아니요? 여기 동작 그만 이런 것도 이를테면은 제가 들을 때는 이제 전라도 아기의 굉장히 이제 잘하잖아요, 김현석 씨가. 근데 전 북쪽에 가까운 사투리로 들려요. 전 남쪽이면 억양이 조금 더 달라진단 말이지. 그런 거는 이제 빠룰이에요, 빠룰. 랑그는 이제 그 다양한 억양이나 다양한 사투리들 밑에 깔려있는 실제 연구 대상이 되는 내용. 이제 뭐 하와이로 네가 떠나라 그 얘기라든지, 왜 나한테는 뭐 굿자를 주고 지금 밑장 빼기를 해서 십자를 지금 김혜수한테 줘도 나를 사기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실제 내용. 이게 이제 랑그라는 거죠. 빠룰은 다른 방식으로 막 가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아나운서도 빠룰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는 아나운서도 99.999에 이를테면 뭐 서울말씨를 쓴다고 해도 발음이 됐건 억양이 됐건 조금씩 벗어나는 게 있을 텐데, 이제 그런 걸 싹 제낀 게 랑그가 되는 거예요. 오늘 얘기할 것은 이제 거기에서 좀 더 나가서 이제 수시르라고 하는 분이 언어학자이긴 하지만은 구조주의라고 하는 큰 그 흐름의 구조주의 아빠. 그러니까 구조주의에서 예를 들어서 뭐 고전역학의 아빠 하면은 이제 뉴턴이 되겠죠. 고전역학의 뭐 큰아빠 정도, 숙부 정도 되는 게 이제 갈릴레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듯이, 이 구조주의가 아니라 고전역학의 구조주의에서도 일단 아빠는 소시르야.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엄청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철학자가 됐건 여러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락강 같은 경우에 구조주의의 삼촌? 뭐 이 정도? 근데 거기에서 가져온 개념 중에서 기표랑 기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표랑 기의가 뭔지 뭐 최소한 기표와 기의의 역사? 구별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빠른 랑그는 구별이 되시죠? 빠홀 이렇게 발음하나? 빠홀? 랑그? 그리고 시니피에 발음은 제가 모릅니다. 불어를 전혀 발음을 모르지만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일반인 수준에서 알 수 있게 한번
일일 1영상의 노동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와서 지금 도서관 옥상에서 아직 햇볕이 있어가지고, 근데 아예 그늘 있는 데로 왔어요. 햇볕이 저렇게 있죠. 지금 시간이 꽤 늦은 시간이거든요. 거의 5시 다 돼가지 않나 지금? 근데 이렇게 아직도, 오늘은 날짜가 뭐지? 아, 이거 하면 나오나? 안 나오는구나. 8월 26일인가 그럴 거예요. 금요일. 여기가 여는 날이 금요일, 하여튼 금요일인데, 자, 우선 기표와 기의를 구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표랑 기의는 다 랑그스툰에서 이제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대비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런 것들은 빠르기 때문에 일단 지키는 거예요. 성대모사 되게 안 되는 오늘. 그러면은 이제 기표 책에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 사실 수시르나 락강이나 이런 분들의 책은 읽으려면은 관심이 있는 분들도 읽기가 좀 어렵죠. 개념이 되게 어려워요. 헷갈리고. 근데 그 헷갈리는 것들을 좀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표랑 기의면서, 기표를 발음은 잘 모르지만 시니피앙이라고 하고, 기의를 시니피에라고 하는데, 기표, 기의의 차이. 이제 제가 사피엔스죠, 사피엔스. 학명으로 사피엔스. 뭐 이렇게 길게 나와서 사피엔스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말이 기표예요. 기표. 시니피앙. 사피엔스가. 근데 기표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이 사피엔스죠. 제가 지금 이렇게 지칭하고 있지만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미지상의 그게 아니라 실제 요게 기의 시니피에가 돼요. 기표가 지칭하고 있는 게 시니피에가 돼요.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제 수시르가 이제 그런 것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시니피앙과 시니피에가 결합하면은 사인이 돼, 사인. 기호. 그래서 언어학적으로 볼 때 세상은 기호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기호로. 랑그를 분석을 했을 때 랑그상의 기호로 이루어져 있어요. 도서관 옥상, 벤치, 아파트. 아이고야. 제가 지금 이 기표를 통해서 저 기의들을 지칭을 했죠. 이게 이제 동전의 앞뒷면처럼 기호로서 우리가 언어로 세상을 설명해 볼 수가 있죠. 말로. 이게 기표랑 기회예요. 별거 아니죠. 근데 이제 왜 이 사람이 구조주의 아빠냐. 이렇게 처음에 길을 터놓고 보니까는 그 뒤로부터 기표하고 기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생각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일단 소시르가 생각했던 것은 그렇게 기호로서 작용은 하지만은 사피엔스라고 부르건 사람이라고 부르건 인간이라고 부르건 뭐 검은머리 동물이라고 부르건 이게 기표하고 기의하고 자의적으로 짝지어져 있는 거죠. 미국에서는 뭐 휴먼 빙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그럴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는 또 달리 표현을 하겠지. 그러나 이제 기호로서 다 작용을 하는 거죠. 어디서든지.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제가 이제 기표 기의만 가지고 이제 오늘은 좀 설명을 할 거라서 이제 쭉 하다가 락강으로 이제 가긴 할 건데, 그 외에 다양한 분야들도 다 여러 가지 철학 분야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회과학 분야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그 방법론을 쓰면서 세상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그 영향을 줘서 많이 이렇게 학자들 연구를 했죠. 근데 기표하고 기의 중에서 뭐가 진짜죠 그러면? 애가 진짜죠. 그럴 거 아니에요. 기표는 자유적으로 그냥 맺어진 거에 불과하니까. 사피엔스라고 하는 표현은 사피엔스라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근데 왜 제가 지금 사피엔스 이 카메라에 바로 담기는 게 뭐 달리 뭐 모자랑 뭐 저랑 이 정도밖에 없어가지고 사피엔스로 이렇게 한 건가? 그게 아니라 점사를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게 자의적일 뿐 아니라 이 여러분 락강 뭐 이렇게 안 읽어보셨어도 이렇게 어디서 들은 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기표는 기회에 미끄러진다. 사피엔스는 나한테서 자꾸 미끄러져요. 사피엔스란 말은. 물론 이제 락강까지 가면은 개념들이 몇 개가 더 들어가야 돼요. 주체라든지 타자라든지 이런 개념들이 막 들어가고 이상한 명제에서 나오는 그래프 같은 거 나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걸로 해볼게요. 사피엔스 가서 해볼게요. 왜 기표가 기회에서 미끄러지는지. 수시는 최소한 그 파롤 차원이 아닌 랑그 차원으로 가면은 정합적으로 언어학적으로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그게 구조주의 시작이고, 그 구조주의가 여러 방향으로 갈래로 발달을 하면서 특히 기표랑 기의의 관계에 있어서 기의를 사실 모르는 거야. 이거를. 왜냐면 사피엔스면 딱 사피엔스여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했지. 이를테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루시하고는 이제 다르죠. 유전자라든지 이런 게. 그리고 뭐 그 뒤에는 호모 에렉투스하고도 다르고. 근데 그거 하다가 저번 세기랑 이번 세기 이제 그 넘어오는 길에 인간 게놈 프로젝트, 맨날 게놈 그랬는데 인간 지놈 프로젝트가 이제 하면서 다 해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놀라운 사실이 밝혀지죠. 사피엔스 전체는 아니지만 대부분이, 저를 포함한 대부분이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가 단 몇 프로지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저번 세기에는 이중 교배가 가능했을까 불가능했을까 막 이런 얘기, 그리고 뭐 죽였을까 뭐 싸웠을까 협력했을까 여러 가지 설들이 많다가 멸종은 하긴 했는데 우리 안에 있는 거야. 네안데르탈이 몇 프로 있는 거야. 자, 그럼 이제 다시 기표랑 기의랑 딱 앞뒷면처럼 지역마다 다르게 표현할 수는 있지, 자의적이니까. 그러나 랑그의 입장에서 볼 때 기호로서 기능을 해, 사인으로서. 시니피앙 의가 묶여서 사인으로서 작용을 해.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래도 시니피에 사피엔스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말보다는. 근데 뒤바뀌는 거야. 사실은
기의는 불투명해. 사피엔스는 사피엔스가 아니었어.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이 막 있는 거야. 지금 나한테 네안데르탈인의 특징이 뭐가 있을까? 이런 요 눈썹 이 부분에 돌출이라든지 뭐가 있을까? 네안데르탈인은 뭐 코가 굉장히 좀 크고 넓었겠지. 그건 별로 아닌 거. 여기는 조금 돌출이 된 것 같고, 또 몸이 막 두꺼워야 되는데 별로 저한테는 그 특징이 많이 발현은 안 된 것 같네요. 유전자적으로는 있을 거야. 근데 네안데르탈인의 그 넓은 그 아주 큰 흉곽, 그 머리통도 굉장히 크고 뼈도 굵고 짧고 굵은 그 체중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요 돌출, 그리고 코가 굉장히 아주 크고, 이런 것들이 광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일부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겠죠. 사피엔스 중에서도. 근데 이 사피엔스가 내가 알고 있던 사피엔스랑 다른 거야. 우리는 그 기의가 고정된 게 아니다. 기의가. 그리고 그런 이제 생각들이 막 진행이 돼요. 여러 가지 학문 영역에서, 철학이라든지 이런 영역에서. 그러다가 이제 정신분석학 이쪽에서 프로이트랑 동시대 사람이거든요, 소시르가. 근데 그 뒤에 라깡 같은 경우에는 기표랑 기의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기표가 사실은 이 세상에 뭐라고 하면 좋을까,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표로 이루어진 상징계. 나중에 한번 라깡은 더 다룰게요. 이제 상상계가 있고 상징계가 있는데, 상징계가 구조주의적으로 언어로 이루어진 세상이에요. 언어로 이루어진 세상. 그래서 이 상징계 내에 사피엔스가 있어. 그러나 이 사피엔스는 어떻게 해도 미끄러져. 제가 미끄러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네안데르탈인 뭐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쉽게 설명을 한 측면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거기 들어가 보면은 왜 기표가 기의에 자꾸 미끄러지는지에 대한 그런 자기 논리를 펴요, 라깡이라고 하는 선생이. 근데 거기에 말씀드렸듯이 상상계나 상징계에 대한 개념이 좀 들어가야 되고, 또 주체와 또 타자에 대한 그 세분화된 개념들이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는 상징계에 진입을 해서 언어로 된 상징계, 언어, 무의식이 언어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구조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대체적인 생각이 이 세상이 구조로 짜여져 있어. 그리고 그 구조는 언어적인 구조. 그리고 그 중에서도 라칸 같은 경우에는 기의가 고정이 안 된 뭐 이 정도가 아니라 기의보다 기표, 즉 신피앙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야. 신피앙으로 만들어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야. 신피앙으로. 그리고 그 신피앙은 어떤 경우에도 기의, 요 사피엔스에 닿지를 못해요. 요 사피엔스는 사실은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인류의 그 많은 이제 네안데르탈인 피가 섞이지 않은 지역도 조금 있죠. 아프리카 지역에. 대부분의 지역은 섞여 있어. 이 정도 매가 됐다는 거지. 유전자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유전자 차이가. 그래서
근데 그것뿐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것들, 무지개, 저 나무 이름 뭐지? 먼 나무, 뭐 은행나무, 뭐 벤치, 뭐 토끼, 뭐 사자, 이런 모든 그 기표들이 기의에는 늘 미끄러지고 있다는 거죠. 사자가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은, 연대를 조금만 올라가다 보면은 호랑이랑 사자랑 갈리기 전에 어떤 놈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뭐라고 하면 될까, 그런 생명체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이런 사물들이나 혹은 추상적인 개념들은 더 심하겠죠. 이런 것들도 실제로는 기표가 늘 기의에는 미끄러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 말로 된 상징, 그게 이제 무의식이에요. 락강의 생각에는. 소실의 생각에는 그게 이제 언어이고, 언어 체계이고, 우리가 언어 체계 속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좀 요약을 하자면, 이 락강은 나중에 좀 다시 해야겠네요. 요약을 하자면은 소실이라고 하는 언어학자는 구조주의 아빠인데, 그 아빠 이후에 많이 그 밑에서 삼손들도 나오고 뭐 조카들도 나오고 하는데, 중요한 개념이 빠울이 아닌 랑그, 진짜 구조가 되는 것들, 사투리가 아닌 서울말, 요거를 중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구조에는 기표와 기의가 있어. 기표, 불리우는 어떤 이름이랑 기의, 그 놈이랑 사피엔스. 그리고 요약하면서 조금 더 들어가네. 사피엔스가 사피엔스인 이유는 아까 말했던 호모 에렉투스나 네안데르탈인과의 그 차이에서 이제 그 구조가 결정이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생각들은 이게 그래서 그렇게 합해서 기호가 되는 거야. 사인이 되는 거야. 시니피안과 시니피에가 합해져서 사인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기의가 생각처럼 단단하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여러 갈래 중에서 하나인 락강 정신분석학에 보면은 기의는 중요하지 않다. 기표가 중요하다. 기표로, 상징계로 세상이 이루어져 있다. 무의식적인 세상에. 그리고 그 기표는 실제 기의에는 늘 미끄러진다. 그리고 락강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얘기를 좀 보충하겠지만은, 하나의 제가 예시로 든 설명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기표, 시니피에를 한 10수년 전까지 담고 있었죠. 그러나 지금 못 담잖아요. 왜냐? 기표 간의 그 차이, 그 경계선 허물어져 버렸으니까. 네안데르탈인 유전자가 실제로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표와 기의가 뭔지에 대해서, 나중에 앞으로 얘기할 것들 여기에서 좀 더 이제 진행해서 좀 그 얘기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노동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